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0월 9일 토요일 아침 HLB의 베트남 소식 그리고 공매도에 그리고 대차에 대한 그런 부분 얼마 되지 않아서 긴급 승인은 나올 듯도 하고 그러나 어느 누구도 현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 것인가? 부지불식간에 어느 예견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 긴급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일상생활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늘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러한 공매 세력 또는 전문 투자자들, 전업 투자자들에 비해서 훨씬 속도감이 늦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일찍 대응하기 위해서는 준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일단은 기업 내용에 대해서 베트남 소식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게 되면요. 베트남 총리가 보건부가 나노코박스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기사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핀포인트 뉴스인 것 같고 10월 8일입니다. 어제 14시 15분인가요? 여기 김성기 기자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는 다수의 베트남의 언론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특별한 언론사 정도만 다루었고 이 중요한 사항이 다수 여러 곳에서의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신뢰도는 저는 조금 낮게 대단히 그 제목 상황으로는 좋은 내용이지만 언론사에서 다수의 언론사에서 다루질 않고 있다. 대단히 중요한 토종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다라 조금 생각해 볼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과 관련해서 베트남 총리가 보건부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 총리가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다수의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다.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일이지 않겠습니까? 8일 현지 시간이고요.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보건부의 나노코박스 승인에 대해 행정 절차를 줄인다라면 긴급 사용 승인 시 보건부가 나노코박스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문서를 보냈다. 보장하겠다. 그러니 승인해라는 문서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건 엄청난 일인데 쿠바 백신도 이렇게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국의 토종 백신의 긴급 승인을 이렇게 특정 언론사 하나 정도에서 다룬다는 것이 조금은 의심쩍다. 현재 개발사 나노제는 나노코박스의 3상 임상 결과에 대해 베트남 윤리위의 승인을 받았으며 긴급 사용 승인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0월 2일 다수의 베트남 언론은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신청이 보건위에 완전히 제출됐다며 나노코박스의 승인 여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베트남 국립생물의학연구 윤리협의회는 나노코박스의 임상 3상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고 이날 늦은 오후 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의 임상 3상 중기 임상시험 보고서를 승인했다. 보충 자료를 평가한 결과 3A상 결과와 3B상 초기 단계의 안전성, 면역 원성 요건이 충족이 됐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긴급 승인 정도는 충분히 낼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긴급 승인이 나오면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대응 정도는 해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나노코박스는 현재까지 연구에서 승인된 방식에 따른 보호 효능을 평가할 자료가 갖춰지지는 않았다. 이에 나노젤은 백신의 면역 원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호 효과를 추정해 과학성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정을 해서 보호 효과를 추정을 해서 과학성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입증한 것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긴급 승인이 나오게 되면요. 잠시 다른 종목을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요 날에 대량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윗피리침을 형성을 하면서 그 이후에 주가의 모습은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의 재료는 바로 뭐가 되냐면 미국에서의 대단한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40개월 만에 걸친 특허. 이 특허는 삼성전자도 구글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획득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먼저 특허 등록 완료가 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차후의 시장을 글로벌 시장에서 나가는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아직은 특허만 등록되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럼 유사하게 HLB에 적용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긴급 승인이 조만간에 터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생산할 수가 있느냐, 글로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HLB가 바로바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따라서 그것은 시일이 좀 더 걸리겠죠. 이제 베트남에서의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호재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What? 당분간은 없겠죠. 그러면 긴급 승인이 떨어지고 이제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 FDA 이제 승인을 좀 기다리겠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분간 최소 한 달, 두 달 그 이상 정도는 그동안에는 더 이상의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시장에서는 누군가는 발빠르게 공매 세력이라든지 단기 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제가 답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모범 답안도 아니고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팩터는 그러한 긴급 승인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는 흘러갈 것이고 시장에서 상당한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 오게 되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정도의 기염을 토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윗꼬리를 이렇게 달면서 다른 종목처럼 종가상으로 2시 이후에 서서히 윗꼬리를 달면서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 가격 조정은 좀 더 깊게 나올 그러한 상황도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열어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한 방향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는 조금 후회감이 들 수 있다. 물론 중장기로 그런 작은 출렁이면 개의치 않겠다. 그러시는 주주분들께서는 그냥 패스하시고 구경만 하시고 또는 생업에 열중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수익을 내고자 내가 보유 물량에 그런 것이 있으면 10% 정도로 또는 20% 정도 선에서는 익절을 하고 다시 일단 치고 V자 형태로 치고 올라갈지라도 후회 없다. 이러신 분께서는 매매에 임하시는 것도 괜찮고 각자의 원칙대로 그러한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공매도의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HLB가 8만 623주가 공매도가 나왔고요. 대차가 또 한 번 더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29만 7,942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새롭게 52만 7,660주의 대차가 생겼고 상환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상환은 대차 잔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하고 다시 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량은 뭐예요? 다시 공매도를 어느 정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50만 주. 그러면 이것은 82만 5천 주는 그러면 장중에서 매수를 한 부분이냐? 매수의 여력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고 빌려놓은 부분만 상환을 하게 되고 새롭게 또 다른 공매 세력이 한두 그룹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룹이 있을 텐데 또 다른 공매도의 그룹은 52만 주를 때리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는 더욱더 내려갈 것이고요.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HLB는 현재 그래서 대차 잔고는 16만 4,612주의 형태가 되고 세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52만 7,660주는 외국인이 41만 주를 빌려줬습니다. 어디에? 외국인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15만 주 중에서요.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빌려준 투신에서는 2,376주를 또 다른 증권사에 고스란히 빌려줬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빌려준 증권가의 11만 3천 주는 어디로? 외국인으로 이렇게 빌려줘서 또 다른 외국인은 52만 5,284주를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갔다. 물론 대차 잔고는 공매도만 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조성 또는 파생 상품을 하는데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대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주체자는 52만 주를 공매도를 치겠다라고 이렇게 알림의 형태를 보여준 것이고요. HLB 생명과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1만 7,550주가 공매도에 관여를 했고요. 대차를 한번 보게 되면 28만 주를 또다시 대차를 하고 상환은 23,950주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대차를 했겠고요. 요 물량도 우리는 누군가는 모르지만 28만 주는 국 끓여 먹기 위해서 빌린 건 아니겠고요. 어쨌든 공매도를 치고자 이렇게 빌린 것입니다. 누가 빌렸는가를 살펴를 보면 외국인 28만 6천 주를 빌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증권에서 빌려갔네요. HLB 생명과학의 증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이네요. 그동안에 알뜰살뜰 모은 부분에 7만 주를 오늘 매다 팔았고, 그런데 요거 중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증권 쪽에서 28만 7,755주를 외국인에서 먼 외국인이 친했던 모양이죠. 이 외국인에게 빌려오게 됩니다. 뭐 하려고요? 왜 차입을 했을까요? 공매도 치기 위해서. 즉 HLB는 52만 주 정도를 어떤 그룹인지는 모르지만 공매도를 한번 쳐보겠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28만 7,755주를 증권에서 한번 빌려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G3BNT도 한번 보게 되면 큰 물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G3BNT는 좀 패싱하고요. HLB와 HLB 생명과학은 공매도 대차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방향성을 잘 선정을 해야 되겠죠. 10월 6일자 기준으로 공매도의 HLB를 한번 보겠습니다. HLB는 현재 8위에 랭크되어 있고 공매도가 재개되기 시작하는 5월 2, 3일 전의 물량까지 481만 8,275주 이렇게 4.52% 최근에 720만 주의 공매도 잔고에서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매도 세력이 끝없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일제지에도 이렇게 한 27, 8개월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국일제지가 공매도 잔고가 150만 주까지가 줄어들었는데, 다시금 500만 주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HLB 현재 생명과학이요. HLB 생명과학이 공매도가 현재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50위권에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HLB 생명과학을 쭉 한번 내려볼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0위권에 50위권까지를 보게 되더라도 코스닥에서의 HLB 생명과학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랭크상으로. 그래서 HLB 생명과학은 현재 28만 6천 주를 빌려주고 누군가는 28만 주가 내국인에서 이렇게 증권 쪽에서 빌려왔는데 다음 주 정도에 어떤 모습을 이 내국인이 빌려왔을까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HLB처럼 상환한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50만 주를 왜 빌려왔을까? 마치 80만 주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이런 부분 연구하는 것이 상황에서 시장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까가 생각해보면 좀 연구하는 게 재밌습니다. 상환이 82만 5천 주로 페이크성으로 일단은 상환을 했죠. 마치 공매도 세력이 많이 되갚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또 이렇게 52만 주. 이때는 큰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던 모양이죠. 자꾸 움직임이 여기에서 대차를 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공매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장중 또 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이번 주에서는 52만 7천 주가 빌려온 이들 주체는 공매도를 어떻게 시장에서 나오게 될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장시 현재 1시 반 정도를 향하고 있는데 현재 나스닥은 44포인트 상당히 안정권으로 움직이고 있죠. 환율만 1194원이기 때문에 현재 대략 1200원까지 환율이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의 탁금은 딱 70조 841억 원에 해당이 되고요. 대단히 안정권이죠. 고객의 탁금. 증시 대기 매수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 중에 바닥을 터내서 긴급 승인시까지를 상승을 하고 긴급 승인시가 되게 되면 어떤 시장에서 움직여질까?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듯이 각자의 판단에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는 것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은 바닥권에서 상승의 흐름을 해놓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HLB 생명과학은 기관투자 증권에서 대차를 많이 차입을 해놓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52만 주 3만 주를 외국인이 다시 한번 상환을 하면서 차입해 놓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HLB 제약 같은 상황은 공매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 정도만 하게 되면 모두 다가 HLB 그룹주들은 상승의 반열 정도에 있었다. 언제까지 진행을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긴급 승인 때까지. 그 이유는 또 시장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은 긍정적인 상황에 있다. 조심스럽게 대차나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차입해 오는 그러한 세력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 수치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모쪼록 주말은 각자 연구를 새롭게 하시고 베트남에서의 낭보가 주말에 들러오게 되면 다음 주는 우리는 모두 긴장을 하면서 과연 그것이 시장에서 어떤 흐름으로 잠깐 반등으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고고할 것인가 더욱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즐거운 낭보, 행복한 낭보 이면에는 또 고민이 또 도사리고 있다. 세상살이 원리와 유사한 듯한 그런 흐름이죠. 어쨌든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 아침 이 영상을 같이 한번 공부 차원으로 다각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의 영상은 참조만 하시고 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관측도 예상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대응도 빠르실 수가 있고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영상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